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모임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또 제 나름대로 깨달은 바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절대로 드러내지 말아야 할 몇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그냥 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이들이 가슴 아프게 겪은 일을 토대로 나온 얘기라서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다 보면 처음엔 이제 마음 편히 살아야지 싶다가도 점점 감춰야 할 것이 생긴다고들 합니다. 이 감춘다는 게 무슨 나쁜 짓을 숨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좀 더 평온하고 든든하게 살기 위해서 이건 굳이 말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 싶은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아이들한테도 전부 털어놓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해볼까 해요. 먼저 어떤 분의 사연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일만 하며 살면서 아이 둘을 키워냈고 자녀들이 어른이 되어 결혼할 즈음에는 작은 아파트까지 마련해 줄 정도로 아끼지 않았던 분입니다. 오랜 시골살이를 접고 서울에 사는 큰아이 가족과 가까이서 살면 좋겠다 싶어서 돈을 좀 크게 써서 서울로 이사까지 했습니다. 자신들도 나중에 적적하면 손주들 얼굴도 볼 겸 아이들과도 자주 왕래하며 지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막상 서울로 와서 큰아들과 며느리에게 우리가 이왕 여기로 올라왔으니 차라리 한 집이나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지내볼까 하고 넌지시 말을 꺼내는데 돌아온 반응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저희가 그동안 맞벌이로 애 둘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나요? 이제야 좀 숨 돌리는 때가 왔는데 어머님 아버님까지 모시고 살기엔 너무 벅차욕하는 식으로 상당히 차가운 태도를 보였다고 해요. 사실 이분은 재산이 꽤 됐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벌고 모았고 시골 땅값도 많이 오르다 보니 아들네와 한 집을 합쳐서 넓은 아파트라도 살 수 있을 만큼 모아둔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아들 며느리에게 슬쩍 했더니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으시네요. 그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하면서 학군 좋은 동네에 두 집을 따로 장만하되 같은 단지 안에서 앞뒤동으로 살아보자고 제안이 오갔습니다. 겉으로는 나이들도 교육 여건이 더 좋아야 하니까요 라며 그럴싸하게 이야기했지만 요점은 결국 부모님이 가진 돈을 보태서 좋은 집으로 옮기자는 데 있었습니다. 이분도 처음엔 그래, 나도 아이들과 가까이서 살면 좋고 아이들도 좋은 환경에서 애들을 키우면 좋고 서로 윈윈 아니냐라고 생각해 좋다. 한 단지 내에 앞뒤동으로 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같은 아파트 단지에 두 채를 샀다고 합니다. 아들네 식구는 넓은 평수, 본인 부부는 좀 더 작은 평수. 그래도 꽤 큰 돈이 들어갔는데 문제는 또 다른 자녀, 둘째가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죠. 둘째 입장에서는 왜 형네만 그렇게 해주고 우린 안 도와주느냐, 우리도 힘든데 너무하다 하는 불만이 커진 겁니다. 그리하여 둘째가 부모를 찾아와 우리는 요즘 장사도 안 되고 아이들 키우느라 진짜 벼랑 끝이다. 형네에 그렇게 큰 아파트를 마련해 줄 정도시면 우리도 좀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 하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첫째에게 큰돈을 써버리고 부모 본인도 서울집을 장만하느라 남은 것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둘째 사정이 딱하다고 하니 그냥 외면하기도 어려워서 하는 수 없이 본인들이 살던 집까지 처분해서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부모님이 본인 거처를 되팔고 월세 같은 집에 살게 됐고 그래도 둘째는 한시름 덜었지만 그 뒤로 큰아들네가 부모에게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단지 안에 살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저녁도 함께 먹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묘새집에 늦게 들어와서요. 밖에서 그냥 밥 먹고 들어와요 라든지 아이들이 학원 스케줄이 많아서 정신이 없네요 라면서 부쩍 연락을 끊었다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태도가 섭섭하고 또 내가 가진 거 다 내주고 아이들에게 뭔가 기대한 게 아니고 그저 가까이서 좀 잘 지내자고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자녀들 사이에서 돈 문제로 갈등만 생기고 정작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처지가 됐나 하고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더 서글픈 건 예전처럼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거나 부모가 마음 편히 드나들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게 돼버렸다는 거죠.
결국 이분은 차라리 내가 모아둔 돈이나 땅값 얘기를 자식들에게 미리 안 했더라면 어땠을까? 괜히 그걸 내세웠다가 오히려 가족 갈등만 커졌다고 후회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해주신 분은 아이들한테마저도 내 재산이 얼마다, 앞으로 어떻게 쓸 거다를 시시콜콜 자랑하거나 공개하는 건 결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저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하면 적절히 보태주되 모든 속내를 다 털어놓는 건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가진 게 좀 있으면 우리 자식이니까 이만큼 도와주면 부모 자식이 더 화목해지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잘못된 과거나 세상에서 좋지 않게 볼만한 행동을 했던 경험이 있으면 특히 자녀나 가까운 이들에게 굳이 다 털어놓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폭로성으로 변질되거나 어떤 갈등 상황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도 실제 사연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은퇴 후에 너무 적적해서 새로운 모임에 나가게 됐다고 해요. 거기서 또래 사람들과 친해지다 보니 한 분과 특히 말이 잘 통해서 금세 친구처럼 지내게 됐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자리에서 이분이 한창 마음이 풀어져서 사실 예전에 내가 돈이 너무 궁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었다. 그게 불법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 어디 가서 말 못하는 건데 자네는 내 마음을 알 것 같으니 털어놓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상대방이 아유, 그럴 수도 있죠. 사정이 있었으니 이해합니다 하는 듯 보였는데 며칠 후 모임에 나갔더니 다른 이들 앞에서 그 사람, 즉 비밀을 털어놓은 상대방, 이 저 사람, 예전에 사기 비슷한 것도 했대 같은 말을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얘기를 전해 들은 분은 너무 큰 배신감을 느꼈죠. 믿었으니까 술김이지만 솔직히 고백했는데 그걸 뒤에서 떠벌려서 본인이 모임에서 왕따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모임을 탈퇴하고 괜히 헛된 믿음으로 과거를 들춰낸 걸 크게 후회했다고 해요. 이분은 정말 믿고 나눈 이야기라도 상대가 내 편인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고 살다 보면 마음이 틀어질 수 있지 않냐? 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그건 이미 비밀이 아닌데 그 후폭풍이 생각보다 크더라고 하셨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느 날 부부간이나 자식과 심하게 다투게 되면 그 약점을 곧장 꺼내서 대립수단으로 삼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물론 가벼운 잘못이나 웃어넘길 수 있는 일화 정도는 가족끼리도 공유하면서 친밀감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흉볼 만한 정말 잘못된 행동 같은 건 굳이 낱낱이 터놓아서 갈등의 씨앗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과거에 큰 잘못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일, 아니면 법에 걸릴 뻔한 일들을 사실 나 이런 적 있어 라고 가족에게까지 세세히 고백하는 건 나중에 일이 틀어졌을 때 되돌리기 어려운 상처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걸 본떠 이상한 길로 갈 수도 있으니 차라리 굳이 다 드러내지 않는 게 낫다는 생각도 많습니다. 세 번째로, 나이가 들수록 자기의 생각이나 삶의 원칙을 너무 강하게, 그것도 자녀들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지게 옳으니 이렇게 해라 라고 밀어붙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른이 되어가면서 어떤 분야에서든 경험이 쌓이고 이 길이 제일 맞아 라는 확신이 생길 수 있지요. 문제는 이걸 자녀나 주변 사람에게 무턱대고 강요하면 오히려 사이가 틀어지고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사는 한 할아버지 이야기가 예로 들립니다. 이분이 성격이 정말 독특하신데 한편으로 참 친절하고 도움을 잘 주시는 분이라고 해요. 누가 뭘 필요로 하면 곧바로 빌려주고 집에 필요한 물건들도 그냥 선뜻 나누어 주곤 합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그 할아버지를 꼰대 할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입만 열면 겹집 대문 색깔이 거슬리니 바꾸라, 마당 잔디는 이렇게 깎아야 예의다, 황년에 내가 이렇게 해서 잘 살았으니 너희도 따라야 한다 하고 잔소리를 툭툭 던지니 도와주는 걸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죠. 얼핏 보면 참 좋은 어른인데 왜 사람들은 그를 피하느냐? 그건 바로 할아버지가 자신의 생활 방식을 남들에게 강요하고 안 따르면 답답하다며 잔소리를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자녀들하고도 사이가 벌어졌다고 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 결국 나이가 들면서 내가 이룬 것들이나 쌓아온 방식이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마다 시대마다 맞는 길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주변과 갈등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녀가 분명 잘못된 길로 가고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다고 느껴질 때 예전에는 네 길이 맞아. 무조건 따라 라고 호되게 몰아붙였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그런 방식이 통하기도 어렵고 또 자녀가 반발만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부드러운 말, 이를테면 내가 예전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런 방식을 해봤더니 괜찮더라. 너도 한번 생각은 해볼래? 정도로 제안하는 걸 추천합니다. 혹은 정말 자녀가 스스로 길을 찾게끔 뒤에서 응원해주는 식이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란 대체로 내가 틀렸어 라고 직접적으로 지적당하면 그 순간부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왜 나를 무시해? 라고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반대로 기건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정도의 완곡한 말을 쓰면 들을 귀가 조금은 열린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그리고 자녀들과도 덜 부딪히려면 나이가 들어서도 내 생각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말고 말할 때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흔히 잔소리도 약간의 거리감이 있어야 소통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상처가 쉽게 생기니까 말 한마디도 신중히 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3가지 이야기를 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내 모아둔 돈이나 자산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시시콜콜 다 공개하거나 자랑처럼 늘어놓지 말 것. 둘째, 사회에서 안 좋게 볼 만한 과거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가급적 드러내지 않는 것. 셋째, 내 가치관이나 방식을 상대방에게 억지로 주입하지 않는 것. 물론 이 외에도 나이 들수록 이런 건 꼭 감춰야 한다라고 생각할 만한 부분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런 얘기가 중요하냐 하면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보통 이젠 좀 편안하게 자식들과 화목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커집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앞서서 모든 걸 다 주고 모든 걸 다 말하고 모든 걸 다 함께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엇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재산 문제는 특히 민감해서 부부 사이, 형제자매 사이에도 금방 갈등이 생겨요. 실제로 돈이 개입되면 그전까지 아무 문제가 없던 가족들도 예상치 못한 틈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재산이나 돈 얘기는 알아서 필요한 만큼만 그래도 분명한 선을 두고 해야 한다는 거죠. 또 내 과거나 큰 잘못을 자녀가 알았을 때 혹은 가족이 알았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릅니다. 때로는 가족이 나를 더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도 있지만 상황이 꼬이면 혹독한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어요. 게다가 내가 이런 큰 잘못을 했는데도 별 탈 없이 지냈다 하는 메시지를 잘못 전하게 되면 아이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죠. 물론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대체로 세상에서 흉볼 만한 일을 했다면 굳이 자랑처럼 말하거나 폭로하듯 드러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옳다며 강요하는 태도는 아무리 따뜻한 마음에서 출발했어도 받는 사람은 숨막히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부모님 말 따르기 싫으면 불효자라는 거야 하고 생각하게 되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나도 시행착오를 겪어봤는데 이 방식이 좀 낫더라 정도로 권유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아니면 그냥 아이들이 실패도 해보고 자기 나름대로 깨닫도록 기다려주는 편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덧붙여서 많은 분이 그런 부모는 자식에게 아무것도 말 못하고 도움도 못 받는 건가? 너무 슬프지 않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부모 자식 사이는 언제나 따뜻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는 현실이 늘 그리 녹록지는 않죠. 특히 돈 문제가 오가거나 서로 다른 가치관이 맞부딪힐 때 그 불화가 생각보다 클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 미리 조심하자는 뜻입니다. 몰래 감추라는 게 아니라 굳이 불필요한 갈등을 낳을 만한 정보를 일부러 퍼뜨리지 말자는 거죠. 예컨대 재산 문제를 예로 들면 부모 입장에서 내가 모아둔 게 얼마 있으니 나중에 너희에게 주겠다 같은 말을 계속하면
자식들은 그 돈을 미리 당연히 쓸 수 있다고 여길 수도 있고 예상이 어긋났을 때 불만을 토로하거나 갈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혹은 난 지금 당장 힘드니까 부모님 재산을 미리 땡겨받고 싶다는 식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내 의도와 전혀 다르게 관계가 틀어져서 결국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적정선을 지키고 굳이 자랑하듯 말하지 않는 게 안전하다는 거죠. 다른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내 주변 사람이 꼭 알 필요가 없다면 말하지 않는 게 좋고 내 가치관 역시 충고 정도라면 괜찮겠지만 강하게 이건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해 라고 몰아붙이면 상대가 내 말을 안 따를 때 생기는 감정골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자녀를 도우려다가 도리어 등을 돌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럼 잘못된 길로 가는 자식을 눈뜨고 지켜만 봐야 하느냐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무조건 나무라기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봤더니 이러이러해서 안 좋더라. 혹시 내 생각은 어때? 처럼 건의하는 식으로 좀 더 부드럽게 접근하는 게 낫다고들 합니다. 직접적으로 너 틀렸어 라고 말하면 대부분 사람은 방어 기제가 올라가서 대화가 안 되거든요. 어떤 전문가들은 사람은 칭찬과 건의를 적절히 섞어서 말해야 최소한의 문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오늘 말씀드린 건 제 경험과 사연 보내주신 분들의 깨달음을 합쳐서 정리해본 겁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집도 비슷한데 하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갈등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좀 더 조심스럽게 임하시면 좋겠고 이미 갈등이 생긴 상태라면 이제부터라도 내가 뭘 얼마나 공유할지,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어떤 태도로 접근해야 할지 신중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아이들이나 주변 사람들도 부모님이 왜 이런 말을 안 하실까, 혹은 왜 이런 부분은 숨기실까를 무조건 의심하거나 서운해하지 말고 부모로서도 이유가 있다는 걸 이해해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요즘은 점점 세대 간 차이가 커져서 부모 자식끼리도 서로를 잘 모르고 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까요. 마무리를 하면서 저 역시도 제 지인들 중에 아이들에게 가진 거 다 줬다가 나중에 생활이 어려워져서 자녀 집 가서 잠깐 머무르려 했더니 갈 곳이 없어 난감했다는 분도 봤고 부모가 옛날에 어떻게 크게 잘못했던 걸 자녀가 나중에 알고 부모를 무시하거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경우도 봤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굳이 모든 걸 드러내거나 전부 내주는 게 능사는 아니구나. 보호해야 할 선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물론 저마다 가정 형편이나 성향, 자녀들이 어떻게 자랐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 세 가지 돈과 재산, 사회적으로 좋지 않게 보일 만한 잘못, 그리고 내 가치관의 강요는 꽤 많은 분이 공통으로 겪는 문제라 오늘 이렇게 특별히 길게 말씀드려봤습니다. 혹시 이 밖에도 내가 나이 들면서 이런 건 숨기는 게 낫겠더라. 괜히 공개했다가 상처만 받았다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모임에 댓글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드렸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앞으로도 살다 보면 우리는 또 여러 사람의 사연을 접하게 될 거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죠.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에도 꼭 찾아와 주시고 혹은 알고 지내는 분들과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나날이 평온하고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더 좋은 이야기로 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